인수분해를 쓴다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제곱, 알파 베타, 베타 제곱, 합과 곱, 그 다음에 또 변형해야 되지. 그런데 변형식을 쓴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빼기 3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합과 곱, 이걸 써야겠네 라고 판단을 빨리 해야 한다는 소리야. 근계수 관계에서 합과 곱이 나오기 때문에 합과 곱만 바로 집어넣을 수 있는 식이 있다면 그걸 찾아야 한다는 소리야, 무조건. 그래서 많이 풀어봐야 돼. 이거 안 써. 근계수 관계 쓸 때는 무조건 변형식을 쓴다고. 변형식을. 그래서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또 중요하잖아, 여기서. 또 쓰잖아, 여기서. 넘어왔는데 2차 방정식에서. 그래서 이거 외웠는데요? 외웠는데요로도 안 돼. 외웠는데요가 아니야. 외웠는데 그냥 외웠는데 아니야. 막 길 가는데 누가 뒤통수 탁 때리면 뭔 소리 나오냐. 자, 두 군이 알파 베타인데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를 구하라.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알파 베타밖에 없는데 갑자기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를 구하라.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제곱해야 돼.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제곱해야 한다고. 만약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합이고 곱이 있는데 빼기를 구하라. 그럼 무조건 제곱해야 한다고. 왜냐면 이 상태에서 더 이상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제곱을 해야 한다고. 얘 제곱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 루트 알파 베타 나와버리잖아. 그럼 값이 얼마 나오겠지? 이거 루트 씌우면 답이라고. 제곱이었으니까 지금 구한 것은. 지금 구한 건 제곱이었기 때문에 나온 값의 루트가 답이 된다는 소리야. 그냥 할 수 있지 않겠니? 이거 넣기만 하면 그냥 7 아니야 7. 7이 루트 씌우면 루트 7이지 뭐. 그냥 보면 알겠지. 자, 얘는 2차 방정식인데 분명히 2차인데 근이 4개나 있어. 그 이유는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래. 절대값이니까 절대값을 풀면 x제곱 빼기 4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래서 2차 방식이 2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근이 총 4개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x제곱 빼기 4x 하나는 빼기 1은 0, 하나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1은 0, 이렇게 2개씩이 있다는 얘기야.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요 2개의 근은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고. 요거 2개의 근은 감마와 델타라고 해야겠지. 이렇게 델타도 쓰니 연습해. 팔자 쓰다가 말하겠어. 델타도 안 써보면 못 써. 이것도 그림도. 자, 이렇게 나와있네. 자, 이걸 이용할 거야. 얘들을 이제. 그럼 이 식을 풀어야겠어. 이거 어떻게 하면 누가? 어떻게 하면 얘들을 써먹을 수 있을까? 통분 나오면 돼. 그냥 아무것도 아닌가. 통분 나오면 돼. 분수는 통분밖에 없어. 할게. 뭐 끝나버렸네. 마이너스 4 더하기 4 0입니다. 문제 상이라고 나와있는데 굉장히 쉽지? 상이라고 나와있지만 굉장히 쉬워. 그 이유는 내가 절대값 풀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식 2개 나온 다음에 여기 2개 근 알파 베타, 여기 2개 근 감마 델타 주고 그냥 근계수관계 써버렸으니까 쉽게 풀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두 근을 주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런 거야. 이 문제는 두 근을 줬어. 근 2개를 주면 근계수 관계가 기본이야. 이건 중3 때부터 해왔던 거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근을 주면 대입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문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 얘를 근계수 관계를 잡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하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나오는데 그럼 얘를 전개해야지 이 식이 나온다는 얘기지. 쟤를 전개해야지 이 식이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 식들은 알파도 베타도 제곱이 되어 있는 식들은 전개하는 식이 아니야. 전개는 어떤 걸 하냐면 알파 더하기 뭐라고 베타 더하기 이렇게 됐을 때 둘이 곱하면 제곱이 아니라 근계수 관계의 곱과 합 이렇게 나올 때만 전개를 하는 거고, 그러지 않을 때 전개하는 게 아니라 아, 근계수 관계를 맨날 쓰는 게 아니구나, 이건 대입을 해야 되는 문제구나 라고 느껴야 된다는 소리야. 자, 넣어보면 알파 넣어보고 베타를 넣어보자고. 여기다가 그럼 알파 제곱 빼기 3의 2 빼기 2알파 더하기 1은 0이고, 베타를 넣어보면 베타 제곱 3의 2 빼기 2 베타 더하기 1은 0이야. 그럼 이 식을 딱 봤을 때 얘랑 비슷한 게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야 되겠지. 비슷한 게 분명히 나오지 제가. 그러니까 얘 위에 것은 알파 제곱에 저거하고 똑같은 거 3a 알파까지 딱 전개가 되네. 그 다음엔 플러스 2알파 플러스 1은 0이 됐지. 그러면 이 밑에 거는 그냥 알파 대신에 베타만 적어주면 되지. 이거 보지 말고 위에 보면서 그대로 적으면 돼. 똑같은 식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찾고 있는 거 이 식이란 말이야. 이 식 지금 여기하고 여기까지, 여기하고 여기까지
그러면 주어진 식은 지금 뭔 얘기냐? 마이너스 2알파지 그냥. 얘가 넘어가니까. 얘가 넘어가니까. 저 식이. 그럼 이 식은 마이너스 2 베타. 그럼 둘이 곱하면 4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은 1이기 때문에 답은 1입니다. 4입니다. 4. 자, 결과적으로는 알파 베타만 알면 구한다는 얘기야. 이 문제는. 그게 대입을 하느냐 근계수 관계를 쓰느냐인데 이건 대입도 했고 마지막에 근계수 관계를 사용을 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근계수 관계만 죽어라고 쓰고 있으면 못 푸는 문제가 많아. 이건 대입하고 대입도 해보고 근계수 관계도 써보고 하는 두 가지를 다 해보는 문제란 얘기야. 이거를 이렇게 대입을 하지 않고, 자, 이 부분은 대입하는 거니까 좀 지우고, 여기를 대입을 안 하고 만약에 전개를 했을 때 저걸 지금 전개를 쭉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한번 보자고. 얘를 가져다가 그냥 전개를 해봤어. 문제가 파악이 안 돼가지고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마이너스 3a 알파 제곱 베타 더하기 알파 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3a 알파 베타 제곱 플러스 9a 안에 씨 하잖아. 하겠냐 이거? 이거 쓰고 또 써야 되지 밑에다가 마지막 거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3a 베타. 그러니까 혼자서 아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너무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지.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 이런 문제 어떻게 푸나요? 이런 문제가 왜 대표 문제나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달라졌다,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개를 했을 때 복잡하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했을 때 안 해야 돼. 이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야 돼. 그럼 나머지 방법이 하나 뭐 남았어 이제? 대입밖에 없지. 근계수 관계라는 건 전개하고 쓰는 건데 그걸로 안 되니까 대입을 해야겠구나 생각하고 대입을 하는 거지. 알파하고 베타를. 쉽게 생각해 쉽게. 2차 방정식은 풀이가 2차 방정식은 판별식 아니면 근계수 관계가 거의 대부분 문제야. 근계수 관계가. 그럼 근계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는 거의 중3 때도 왔잖아. 그럼 고등학교에서는 뭐가 추가되겠어? 대입하는 것도 추가가 됐다고 보면 하나, 둘, 세 개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거의 80% 이상을 풀 수 있다 소리야. 2차 방정식 이게 다야 사실. 뭐 인수분해하고 근거하는 거는 계속 해왔잖아. 조립제법 하는 것도 계속 해왔던 거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별거 아니고 이렇게 포인트 잡아고 풀면은 이런 문제를 또 대입하면 끝나는구나라고 그냥 알 수가 있다는 소리야. 약간 응용되어 있는 거 좀 머리를 좀 써야 돼. 문제를 잘 봐보면 아까는 알파도 제곱이 있었고 베타도 제곱이 있었지. 그러니까 식이랑 대입을 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전부 다 같이 해결이 됐는데 이번에 문제를 봤더니 구하라고 마지막을 봤더니 알파만 제곱이 돼 있지. 그럼 베타는 대입할 필요 없지. 베타는 대입해봤자 베타 제곱 사용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알파만 대입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7은 0이지. 그럼 알파 제곱이 얼마냐면 4알파 빼기 7이지. 얘를 대신 넣어주면 돼.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겠니? 4알파 더하기 4베타 빼기 7이 되지. 4로 묶으면 두 군의 합이 나오고 빼기 7이 되지. 16 빼기 7 구하래.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 한다고. 대입도 했고 근계수 관계 사용을 했지 두 개 다. 근데 대입을 할 때 뭘 기준으로 봤어 지금? 제곱이 있는 것만 대입했다고. 제곱이 없는 걸 대입해봤자 쓸데가 없으니까. 자 대입했다 하자. 베타 제곱 베타 제곱 빼기 4베타 더하기 7. 그래갖고 얘를 0인데 그럼 4베타는 알파 제곱 아니 베타 제곱 더하기 7 해갖고 이걸 여기다 대입하겠어? 더 복잡해지지. 물론 할 수는 있지 이렇게 해도. 근데 굳이 필요가 없지.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쪽으로는 굳이 얘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얘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하나만. 그러니까 제곱이 되어 있는 건 대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서 이제 문제가 아까는 그냥 다 대입했는데 이번에는 제곱이 되어 있는 건 대입을 하고 그러지 않은 건 두 군의 관계식으로 근계수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었다는 얘기야. 한번 지식자랑 일반화를 시키는 문제야. 원래는 FA 빼기 1은 0이야. FB 빼기 1도 0이야. 그러면 fx 빼기 1은 0의 두 근이 a하고 b가 되겠지. 왜냐면 a하고 b를 넣었더니 0 됐으니까 식이. 그러지? 자 그러니까 이 식을 만들어봐. 이 식이 뭐야? x제곱 빼기 5x 플러스 1은 0이지. 이거의 두 근이 뭐라고? a와 b라고. 그러니까 두 근의 곱은 1이지.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건 f1이지. f1 넣으면 여기 fx 1 넣는 거야. 1 빼기 5 더하기 2가 돼서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고. 요걸 찾아야 되니까. 일반화를 시켜가지고 이걸 찾아야 되니까. 선행에서도 일반화 시키는 문제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어. 쉬운 문제가 아니야. 얘를 보고 이걸 찾아내야 돼.
그래서 이 연습은 좀 해봐봐. 이 정도를 풀면 아까 얘기했잖아. 이걸 풀면 2등급 수준에 간다는 얘기야. 어려운 문제야. 쉽지 않아 정말로. 근데 이렇게 풀었지. 근데 이렇게 풀기가 나는 어렵다. 매번 이렇게 못 만들겠다. 연습은 해야 되지만. 연습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 만들겠다. 이 생각을 해봐봐. 생각이야. 내가 아까 어떻게 풀었는가 봐. FA는 1이야. 그러면 나머지가 1이 남았다는 얘기지. A로 나눴을 때 X 빼기 A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나서 A를 대입하면 나머지 1 남는 소리야. FB도 나머지가 1이지. 그러니까 1 빼면 나눠 떨어진다는 소리야 애들이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야. F2가 1이야. 그러면은 이 나누는 수가 만약 7이었다 해봐. 1 빼면 나눠 떨어지지. 2로 나눠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하고 인수 정리해서 응용을 해갖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다가. 내가 둘 다 1씩 남았으니까 똑같이 1씩 남았으니까 1을 빼버리면 이게 0되고 0 되겠지. 그러니까 AB가 두근이 돼버리지. 바로 두근 돼버리지. 그러니까 A 곱하기 B가 뭐가 돼? 두근에 곱이 돼서 이게 1이라고 그냥. 아까 내가 처음에 풀었던 게 이렇게 푼 거야. 니들한테 처음에 풀어줬던 게. 둘 다 1이니까 1 빼버리면 요 F A-1이 0이고 그래서 A, B가 두근이 되니까 두근의 곱이 1이니까 F1 그럼 원래 식에다가 1 넣으면 1 빼기 5 더하기 2에서 마이너스 2가 나오겠구나 하고 푼 거야. 그러니까 10초도 안 걸리게 풀지 문제를. 이 정도 이제 고수의 풀이지 뭐. 사실. 두근의 비율을 줬어. 두근의 비율. 그러면 하나를 2K, 하나를 3K라고 놓고 그냥 분기성하게 쓰면 돼. 두근의 합은 2K 더하기 3K가 5의 n 플러스 2가 되고 두근의 곱은 6K의 제곱이 됐고 얘가 마이너스 6 m이 되겠지. 그러면 얘가 K 제곱이 마이너스 m이 되겠네. 그러지? 그러면 m 대신에 마이너스 K 제곱 넣을 수 있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K의 제곱을 하면 얘를 가지고 K를 구할 수 있지. K가 두 개 나올 거야. 그러니까 m이 두 개 나오는 소리야. K가 두 개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m 두 개 나오겠지. 이걸 풀어서. 그러니까 두근이 똑같이 주지 않고 두 근의 비율을 주거나 한 근이 한 근보다 이런 것도 나오고 이제 한 근이 한 근, 두 근의 차가 두 근의 차이가 2다. 그럼 한 근은 알파면 나머지 한 근은 알파 뭐 빼기 2나 더하기 2나 둘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문자를 한 개로 가져가라는 문제가 이 문제야. 여기 유형이야. 이게 중학교 3학년 유형이야. 두 근의 차이가 4일 때. 자 어찌됐든 간에 근을 주면 원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였어요. 알파하고 베타였는데 베타를 쓰지 말자는 얘기야. 여기서는 알파와 알파 더하기 4를 쓰자는 얘기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푼 사람도 있겠지 뭐. 더하기나 빼기나 뭐 상관없어. 이게 이렇게 푼 거 이렇게 푼 거는 이제 풀이만 다를 뿐이야. 풀면서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돼. 상관없어. 두 근의 합은 알파하고 두 개 더하니까 2알파 더하기 4고 두 근의 곱은 알파하고 알파 더하기 4고 실제 값에서 가져오면 2K고 K-2가 되고 이 두 개 가지고 연립 방식을 푸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별다른 거 아니야. 그냥 이 문제는 여기다가 두 배 있으니까 2K니까 하나씩 잘라버리면 알파 더하기 2가 되겠지.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넘어오면 마이너스 알파 2는 사라졌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0. 그리고 알파가 0 또는 마이너스 3 두 개가 있어요. 0 또는 마이너스 3. 그럼 요 식에서 첫 번째 식에서 알파 더하기 2가 현재 K란 말이야. 여기다가 알파를 하나씩 집어 넣으면 두 개의 K 값이 나오겠지. 그리고 K는 2 또는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1 하고 두 개가 나오겠다. K 값의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얘는 비율을 주긴 줬는데 절대값의 비야. 그냥 비율이 아니라 절대값의 비. 이렇게 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쉽게 생각하면 돼. 두 근의 부호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두 근의 부호가 다르구나 라고. 그러면 한 근이 4K고 원래는 K가 만나겠다. 자 잘 봐봐. 이 문제에 K가 있지. 근데 내가 4대 1인데 4K K라고 적으면 나는 혼자서 죽는 거야. 문제에 있는 K랑 내가 쓴 K랑 같이 이제 섞어져 가지고 난리가 나버려. 잘 보고 써야 돼. 이럴 때는 알파 베타를 이렇게 알파 베타 써 그냥. 4알파랑 알파랑 했겠지 원래는. 그냥 앞에서 비유 줬으면 똑같이. 근데 두 근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음수를 주면 돼. 여기 마이너스 주자고. 그럼 절대값에 b가 4대 1이지 얘들은. 부호는 다른데. 뭐 둘 다
뭐 양수일 수 있고 음수일 수 있잖아요. 물론 그래. 그런데 문제가 부호가 똑같으면 이런 문제 이렇게 안 준다고 절대로. 그래서 요거를 파악을 하는 거야. 그냥 부호가 똑같았다면 그냥 비율을 줬을 텐데 절대값의 비율을 굳이 얘기했다는 것은 부호가 다를 것이다라는 거야. 그렇게 머리 딱 빠고 들어와야 돼. 그렇구나 라고. 그러면 그대로 두 근의 합. 둘이 더하면 3알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4알파의 제곱 적어놓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K 더하기 3.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6. 그러니까 알파 제곱이 4. 그럼 알파가 플러스 마이너스 2. 뭐 아무것도 아니지 문제. 상문제도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D만 끝나버리지. 왜냐면 여기다가 지금 K가 넘어가면은 3 빼기 3알파잖아. 그럼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집어넣으면 K가 두 개가 나오지. 그 두 개 합이야. 자, 문제 쉽게 풀었지. 어떻게 왜 쉽게 풀었냐면 이것 때문에 쉽게 풀었어. 자, 두 근 어찌됐든 근계수관계를 사용을 하자고. 알파 더하기 베타. 그러니까 이건 지금 대입을 안 했어. 내가 대입을 안 해. 지금 대입을 안 한 이유는 요 식이 안 나와 있어 밑에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인데 이거는 우리가 곱셈공식 변형식으로 두 근계수관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근계수관계를 씁니다. K-2 베타가 K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그러면은 요 식에다 맞춰서 써보자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가 5란 얘기제. 갖다가 쓰면 그럼 그대로 5는 이거의 제곱 K-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K 더하기 3. 결국 K에 관한 얘기가 돼. K제곱 빼기 4K 더하기 4 빼기 2K 빼기 6 빼기 5는 0 이렇게 돼있지. 그럼 K제곱에 6K가 될 테고 얘가 이렇게 더해주면 마이너스 7이네. 마이너스 7은 0이고 1하고 7하고 마이너스니까 K가 마이너스 1 또는 7 이렇게 나와있어. 자, 이 두 개가 다 답이 아니라는 것은 뒤에 문장을 보면 알아. 모두 구하라는 말이 없어. 사실 고1은 이게 쉬워. 여러 개면은 모두 구하라, 뭐 합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밖에 안 된다는 소리야. 아직 우리가 안 본 데가 있어. 어디를 안 봤냐면 여기를 안 봤어. 여기를. 조건 다 봐줘야 돼. 절대로 놓치면 안 돼. 두 개 합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0보다 작아야 되지 지금. 두 분의 합이 K가 2보다 작아야 되는 소리야. K가 2보다 작아야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1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조건을 안 봤다는 거야. 조건 봐주면 돼. 어려운 문제 아니야. 조건을 나중에 본 거야 지금. 조건이 있다는 것만 문제를 만났을 때 자, 조건이 있다고 체크만 해주면 돼. 이렇게 먼저 있구나, 내가 나중에 하겠다 라고 해놓고 문제를 이렇게 다 풀면 돼. 그리고 마지막에 체크해주면 돼. 근데 이제 체크 안 하고 넘어가면 풀고 헤매지. 두 개 나왔네. 주관식이면 두 개 써버리지.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체크를 꼭 해놔야 돼. 체크해놓고 이거 내가 나중에 하겠다라고 반드시 알고 있었는 소리야. 그러니까 문제 있는 조건은 버리지 말고 다 알고 있어라. 그러니까 숨어있는 조건도 있다겠지. 숨어있는 조건이라는 것은 여기 앞에가 2차 계수가 문자가 오면 얘가 0이 되면 안 되는 이런 조건, 숨어있는 조건, 내가 찾아야 하는 조건, 2차 방식의 조건, 기본 조건 같은 거, 정의 같은 거 잘 생각해 줘야 되고. 대표적으로 한두 문제만 풀고 그냥 진도 좀 나가자고. 이런 것들은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두 근의 합은 2a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요 두 근이 바뀌었지. 이번엔 두 근의 합이라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아니라 이거에다가 알파 베타를 더한 것이 두 근의 합이 되지. 이번엔 저 두 근이기 때문에 그 값이 마이너스 b가 되고, 두 근을 곱한다는 얘기는 알파 더하기 베타하고 알파 베타를 한 것이 마이너스 12란 것이 되니까 이제 여기 있는 값들을 여기다 하나씩 넣어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간단하게. 여기서 먼저 A가 나오겠지. 이 두 개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니까.